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시즌 또 살펴볼 건데, 오늘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증시가 좀 많이 눌렸습니다. 시간대별 업종 차트를 한번 보면, 코스피가 마지막에 조금 들리긴 했지만은 마이너스 1.49%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18%로 마무리됐습니다. 장 마지막에는 조금 들어올리면서 그나마 어,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근데 시제는 반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 마지막에 오히려 좀 눌리면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고, 장 중반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좀 증시 대비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래 잘 버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8만 원을 지켜주면서 끝나긴 했지만, 뭐 증시 대비 덜 눌렸기 때문에 거기에 만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있으면 이제 영업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일 날 이제 신주 상장이 되는데 그날까지 주가를 어느 정도 조금 올려주면 지금 기존에 우리가 들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좀 좋지 않을까. 최소한 지금 보이는 88,500원 위에서 최소한 거기에서만이라도 주가가 조금 20일 전에 올라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주를 받을 때 그 주가의 가격에 맞게끔 또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오늘 수급을 보시면 여전히 외국인들이 또 매도로 대응을 했고,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외국인만 빠지고 있고, 보시는 것 같이 개인들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모습에 있어서는 그닥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오늘 어쨌든 기관계 금융투자에서 조금 들어왔고요. 연기금이랑 투신에서 조금 들어오면서 조금 방어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특징 뉴스 한번 살펴보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실적 1분기 실적 발표가 났습니다. 거의 예상한 것처럼 나왔고요. 1분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4분기 대비 많이 떨어졌긴 하지만 작년 1분기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성장을 보여줬고, 지금 1분기는 뭐 저번 시젠 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비를 하느라 실적이 조금 빠졌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이 실적이 사실은 작년 4분기 실적 빼고는 엄청나게 좋은 실적입니다.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투자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꽤 많이 나왔다. 영업이익이 1939억 원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우리가 백신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실적이 좀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고 실적이 잘 나와줬습니다. 물론 4분기 대비해서는 잘 못 나왔지만 그때는 어떻게 보면 피크였죠. 그리고 이거를 보시면 최근에 이제 김명건 시젠 전무가 말하기를, 최근 해외에서 성공한 공급 계약이 실제 매출로 연결하기까지는 시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분기는 1분기와 유사한 수준의 매출 흐름을 보이겠으나, 이런 최근의 공급 계약이 하반기에 긍정적인 매출 신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올해 실적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하반기 실적이 이미 지금 매출을 반영을 할 것이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만약에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면 지금 2분기 실적은 1분기와 유사할 거고, 3분기, 4분기 실적은 지금 계약한 거에 대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좋게 나올 거다라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이 실적이라는 게 바탕으로 깔고 가면, 그것 말고 우리가 터져야 되는 공시들이나 기대해야 되는 재료들이 아직 많이 좀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 1년은 기다려보고, 이제 무상증자 한 개 터졌죠. 나머지 것들 터지는 거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시젠이 품질 검증을 추진하기 위해서 폴란드의 생명공학 회사와 협력해서 신종 코로나 감염증 진단키트의 성능을 입증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거죠. 젠소네라는 곳이랑 이제 체결을 했는데, 성능 결과를 테스트를 하고 거기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또 시젠이라는 회사가 조금 더 이제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지 않을까. 기술력을 앞세워서 미국과 유럽 등에서 글로벌 영토를 계속적으로 넓히고 있고, 이런 품질 검증을 추진함으로써 점유율을 높이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어찌됐든 진단키트는 딴 것보다도 그
우수한 제품의 성능,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오류가 있으면 정말 큰일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더 쓰겠다는 거죠. 천준용 대표님이 얘기하기로는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되는 게 시즌의 비전과 과제죠.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장기 투자를 해도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가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시제는 뭐 다른 진단 키트도 마찬가지겠지만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에 대한 퀘스천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시제는 어느 정도 해답을 조금씩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20년에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앞세워서 모든 진단 키트들이 사실은 진단 키트 주들이 기업들이 다 매출을 엄청나게 많이 뽑아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가 점점점 이제 확진세가 멈추고 있고 수요가 이제 줄어들고 있지만 백신을 접종함에 있어서도 지금 1분기 실적만 봤을 때는 크게 진단키트의 수요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는 거. 하지만 언젠가는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즌에서 어떤 행보를 했냐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은 2020년 말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3천억 이상의 자산을 제약사를 인수 합병할 것이라는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이걸로 이런 행위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2021년 2월이죠. 얼마 안 됐습니다. 박성우 최고 재무 책임자 이분을 영입을 하면서 기업 인수 합병에 대한 총괄 임원 부사장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이분을 영입한 이유는 결론적으로 M&A라는 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입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과거에 STX나 대림산업 등에서 기업 인수 합병 그리고 기업 전략 수립 업무를 담당한 전문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돈을 많이 쓰고 사람을 전문가를 영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천 대표가 시즌의 최종 목표, 어제 제 영상에 말씀드렸죠. 세계 분자 진단 생활 검사화. 이게 이제 최종 목표로 하는 겁니다. 최종 목표. 비전이 있다는 거죠. 회사에 비전이 있다라는 거는 장기로 들고 가도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비단 이 진단 키트 짱값 반짝 이 호재에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분자 진단 영역을 중소병원, 의원, 더 나아가서 가정집 영역까지 확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상상하는 이 회사는 주가가 지금은 엄청나게 저평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앞으로 한 10년 뒤에 돌아보면 지금의 이 시즌의 주가는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회사 규모도 커졌고 임원들도 많이 모집하고 투자도 하고 비전도 있고 앞으로 어떤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호재들도 아직 남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손절의 타이밍은 아닐 것이다 라는 게 아직까지 제 의견은 동일하고요. 자, 시즌 특히나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씩 이제 일상화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나라들이 있다. 하지만 최근에 독일과의 거래가 있어서 백투스쿨, 이 백투워크 이런 거를 이루기 위해서 생활하에 PCR 방식의 집단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집단 검사를 함으로써 더 이상 코로나 확산을 막겠다는 겁니다. 미리 예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고, 많은 나라들이 지금 백투스쿨이나 백투워크, 일상의 복귀를 위해서 PCR 방식에 의한 집단검사를 추진하고 있고, 최근에 독일이랑 추진을 했지만, 앞으로 이 품질이 우수한 진단키트 시즌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도 이게 만약에 모범 사례가 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진단키트 수요가 시즌의 수요가 더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완벽하게 다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라도 진단키트를 일정한 시기에 놔둬서 전체적으로 집단 검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신시장 개척, 신기술 개발, 신제품 출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발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고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긍정적인 매출 신장을 이룰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도 사실 이 매출이 전혀 나쁜 매출은 아닙니다. 매출 3,500억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1분기도 상당히 호전을 했고 나름 잘 나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지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예상했던 그 정도로 이제 나왔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2분기 그리고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조금 더 실적이 더 잘 나올 것이고, 그 실적을 바탕으로 어쨌든 주가는 어느 정도 버텨주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호재들이 중간중간에 터져주고,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내년 상반기쯤에서는 지금의 주가보다는 많이 올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코로나 자가검사 키트를 통해서 이제 확진 판정 첫 환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서 조금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고열 증상이 있는 A씨가 약국에서 이거를 샀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양성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결론적으로 여기서 양성을 받고 끝난 게 아니죠. 이 양성을 받든 아니면 음성을 받아도 내가 의심스럽고 찝찝하면 결론적으로 PCR 검사를 하려고 가야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양성을 받았기 때문에 자가검사 확정상 양성이 됐지만 여기에 대한 이제 신뢰도가 사실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보건소까지 개인적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사실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양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사람인데 보건소까지 이동을 하면서 이 사람이 혹시나 다른 사람들과 어떤 접촉에 의해서 또다시 전염을 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가진단 키트는 결론적으로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좀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휴마시스하고 SD 바이오 센서의 자가검사 키트 같은 경우는 이제 팔고 있거든요. 팔고 있긴 한데 지금 30분에 이제 결과가 나오고, 콧구멍하고 기관지로 이어지는 깊숙한 부위에서 검체를 채취해서 뭐 이렇게 검사하는 이 PCR 검사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장점은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정확성이 사실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의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얘기하기를 지금 PCR 검사를 무조건 받아야 되고, 그 이유는 정확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론적으로 보조적인 역할을 사용해야지, 이걸 가지고 뭐 정확한 진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내가 양성을 받았고 병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좀 무방비 상태로 이동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만약에 신속 검사를 하고 나서 양성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정부에서 프로세스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이라든지 여러 나라에서는 지금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진단키트 검사는 따라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최근에 시즌에 임원이 말하기를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긍정적인 매출 신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본인들에 있어서 계약을 어느 정도 성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감을 보여주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가지고 거짓말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와중에 우리는 기다리면서 올해 공시가 어떤 식으로 뜨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또 좀 폭락장이었는데 힘내시고 조만간 시즌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